안녕하세요. 주부여팀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아보자 우리 재테크 전문가이신 코이에셋 백승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다 아시지만. 저는 머니트레이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혜라고 하고요. 평범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그래서 경매학원, 그리고 인테리어 경력, 그리고 지금은 3권의 재테크 책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9월 초인데요. 최근 부동산 동향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급격하게 대출 규제가 오면서 올 상반기는 정말로 경제 위기에 가까울 정도의 데이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거래도 거의 없었고 매물들도 적체되고 그랬었는데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좀 몇 가지 소폭으로라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즉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통 8월 중순이 넘어가면 전통적인 성수기, 즉 이사 수요라든지 신혼부부 수요들이 좀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5, 6월 달에 비수기였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9월 달부터 조금 상승한다라는 느낌이나 그런 관련 뉴스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그러고 강남 쪽, 잠실 쪽 그렇고 목동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아시겠지만 대출 같은 게 아니라 개발 사업이 안 되고 있고 또 아파트가 이렇게 좀 건축비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그러고 그런 전문 사람들이 많이 좀 매입을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는 좀 철저하게 시장을 양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가주택들, 즉 거의 한강변이거나 굉장히 신축이 돼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이미 PIR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집을 구매해서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있으시고요. 또 그분들이 돈은 있는데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이 오히려 부족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주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격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한정된 고객과 한정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시장은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나머지 시장을 똑같이 상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놓고 보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들이 너무 꼭지이고요. 또 미래에 상승해야 될 금액들을 좀 선반영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주택들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상반기에 적체됐던 매물들 중에 급매물이 좀 빠르게 회수가 되면서 마치 좀 상승한 듯한 효과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로 다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들은 금매가에서 정상 가격으로 좀 올라와서 거래가 될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린 요인들 때문에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너도 나도 매수에 뛰어들어야 될 정도의 환경은 아니다라고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송도 아파트 몇 억 떨어졌고 또 동탄 아파트 떨어졌고 그럴 때 매수하냐고 그래서 아직은 진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저도 그 생각에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한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상승을 끝냈어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들고 나오면서 전세 가격을 좀 과하게 묶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의미 없이 오른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해소하면서 낮춰졌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조정된 부분들이 아까 얘기 드린 동탄이나 송도나 혹은 평택이나 이런 과하게 단기간에 올랐던 지역들이 좀 조정을 다시 정상화된 과정인 거지 이게 떨어졌던 표현을 쓰기에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가치보다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올랐던 것이 오히려 안정화된 구간으로 다시 찾아왔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할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조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투자자들은 아니시잖아요. 다 실수요자이시면서 집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동일한 지역 내에서 평형을 옮겨가시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구축인데 신축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신축은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년이 오면 꼭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대출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혹은 그 시행이 됐었던 PF 자금 쪽에서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좋은 분위기로 가겠지만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하반기 때 조금 정리를 해줄 수 있으시면 정리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내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꼭지에 또 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내년 이후에 좀 보시면서 매입을 하시거나 또 청약 물건들이 앞으로도 워낙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인 청약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항상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고 제가 주변 지역에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여태 동안의 데이터는 그게 맞았고요. 이제 동일한 돈을 투여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동일한 시간을 투여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서울 지역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았던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유는 당연히 지방에 있는 인구가 적고요. 근데 그 인구가 적은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과 경기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뭐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짓거나 혹은 서울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일자리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자리가 있는 곳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곳이 바로 서울, 경기, 인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인천은 일자리가 조금 약하지만 그래서 그런 요소로 봐주셔야 되지 서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라기보단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 상승 부분은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공급은 나름대로 좀 괜찮다. 뭐 30만 가구 정도가 공급되면 평균이다 하는데 그 정도는 지금 맞추고 있다 하는데 네, 오늘 뭐 세미나에서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연 한 3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되고 지금 어떤 좋지 않았던 규제들 때문에 제때 공급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과하게 몰리기도 하고 이제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평균을 내보면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 현재 건설비가 오르고 땅값이 오른 요소들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2, 3년 동안 공급이 없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발 사업 부분에서 PF 이런 게 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 건설업체들이 모아주택,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쪽으로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더 늘어날까요? 그러면 그렇게는? 어차피 소규모 정비 주택 사업은요 면적이 크지 않죠. 그리고 이미 낙후가 됐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곳들은 서울이고요. 물론 지방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서울은 지금 뭐 거의 거론이 안 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막 얘기들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문제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